성경은 쉽다. 안녕하세요. 성경은 쉽다. 유신 논증, 유신 변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신 논증 두 번째 파트로 목적론적 논증 혹은 설계론적 논증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것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분들 안녕하세요. 이데일 스쿨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열심히 강의한 작업도 겸하고 있는 조훈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 스쿨에서 초등부 고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결 강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꾸 교육부장을 빼셔가지고 네. 좀 약간 쑥스러워. 그 부장님이셔가지고 네. 풍채도 부장님 같습니다. 부장. 네. 네. 그렇죠. 네, 과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목적론적 논증에서 첫 번째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로는 이제 우주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 네. 근데 그 조건은 10의 180, 138. 138분의 1이다. 제곱. 네. 10을 10의 138승 분의 8승분의 1. 1이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숫자의 이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큰 네. 숫자인데 그래서 10의 138제곱분의 1이다 네. 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 곱해보세요. 0.000을 138개 써보시고. 자, 어마어마한 확률로 인해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간단하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말하다 보면 신이 나요. 네. 예. 그 원실 효과로 얘기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녹음하고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더니 또 그 23.5도도 충분히 설명 못했다. 그 충분히 설명을 약간 못한 것 같아요. 23.5 정도밖에 설명 못한 것 네. 같아요. 23, 100 설명해야 돼. 네, 아직 4분의 1 정도 소개를 네. 설명을 한 거네요. 네. 네. 이게 너무 아쉬웠던 게 네. 이게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다. 요거 자체도 좀 그림이 있으면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고 이게 보통 과학 책에 보면 그 그림이 있거든요. 중간에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네, 각 위치에서 이제 네 개의 지구가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23.5도가 약간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는 봄에는 여름에는 이 태양을 거의 직각에 가깝게 한 70 몇 도 정도의 각도로 태양빛을 받고 반면에 겨울이 되면 약간 이 태양빛을 그런 각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태양 에너지가 잘 못 들어오고 이런 게 계절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딱 돌아가는 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말로는 그 그림을 못 그려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 각도 문제가 대기의 순환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기의 순환이 이제 온전치 않게 되면은 더운 곳은 그냥 무지하게 네. 더운 거고 추운 곳은 무지하게 추운.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없죠. 나 생각났다. 그쵸. 생각났다. 나도 생각난 게 하나. 생각나셨어요? 예. 똑같은 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해 보시죠. 제가 생각난 건 뭐냐면 네. 지구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효과. 이 대기가 대기뿐만 아니죠. 하여튼 이 에너지가 극지방은 항상 에너지가 부족해요. 네. 적도지방은 항상 에너지가 남고 만약에 이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이거를 순환시켜주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좁을 거예요. 적도, 극 이런 데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겠죠. 예. 그 이걸 순환시켜주는 역할, 이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데 아주 필수적이어서 오로지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물질이 뭐냐? 바로 물입니다. 워터. 예. 이 물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기와 물의 순환이라고 하잖아요. 물의 순환이라 하면 바다,
바다에서 해류를 통해서 이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부터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이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의 순환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게 바로 물이죠. 이 수증기 이게 막 이 증발해가지고 하늘에서 떠다니다가 또 응결되면 비로 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대기와 물의 순환을 통해서만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죠. 저도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밸런스가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를 네. 균형을 맞춰. 맞춰주는 그냥 막 물의 대류와 공기의 네. 대류 현상들.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는 많은 과학적 지식이 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아,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지식들이 되니까 네.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거를 알면은 이제 그 과학 시간이 굉장히 더 흥미있고 신나는 시간이 정말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정교하구나라는 것들을 네. 확인하는 시간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정교한지, 네.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 창조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막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막 지구과학 되게 싫잖아요. 태양, 뭐 백도, 황도 이런 거 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황도 보통 먹을 때 쓰지. 백도도 먹을 때 쓰잖아요. 백도도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지구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또 달도 있잖아요. 예, 근데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린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 지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 때문에 달이 안 보여요. 이게 월식이거든요. 예, 지구 그림자에서 가려지는. 근데 완전히 일직선상에 있으면 달은 백날 안 보여요. 있어도 어두워서. 근데 이게 백도와 황도의 기울기가 약 5도 차이가 나요. 완전 일직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밤 달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보름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막 그림과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로 할 때는 백도 황도 이 자막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막하고 그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면서 이거를 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저 같은 사람 계속 복숭아만 떠다니는 거예요. 네. 한번 이런 제가 이제 유튜브로 갈 때는 유튜브에서는 좀 잘라서 이렇게 23.5도만 네. 잘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 온실 효과면 온실 효과만 잘라서 올리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설명하는데 그림이 없어서 네, 막 말이 꼬였던 이런 건 다 편집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제가 마치 설명을 아주 잘한 것처럼 네, 그림과 함께 제시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온실 효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온실 효과, 이 온실 효과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음. 그러면 온실 효과가 지금의 상태보다 더 이제 강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어떤 조건이 넘칠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이제 수증기 수준이라 그러죠. 그 수증기 수준이 높아지면은 온실 효과가 막 가속화되는 거예요. 속도가 더 빨라짐으로써 인간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기온이 치솟게 되는 겁니다. 왜? 열이 안 빠져나가니까. 안 빠져나가. 계속 들어오는 오는데. 열은 있는데 수증기가 너무 많아서 나가는 열이 적어. 그러면 열이 그 안에 계속 갇혀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뜨거워지겠죠. 그런데 이 수증기 수준이 낮아. 그러면 들어오는 열에 비해 손실되는 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추워져. 그래서 또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전 추운 게 진짜 싫어. 그렇죠. 근데 지금의 수준, 이 지금의 수증기 수준이 딱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뭐 사람이- 수증기뿐만 아니라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네. 여러 가지 온실 가스라고 하죠. 네. 가스 너무 그랬나요? 가스. 여기 망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온실 효과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연실효과 문제 생기면 안 딱 됩니다. 지금의 수준. 어. 그죠? 근데 요거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기미들이 좀 보여가지고. 그렇죠. 환경 보호. 오존층이 파괴되고. 예.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돼서 이제 들어오는 이 자외선의 양이 아주 조금 늘어났을 뿐인데도 지금 막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고 빙하가 있고. 막 다
녹아버려가지고 우리 북극곰들이 어. 살 곳이 없고 북극곰이 눈물을 흘리고 지금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제 곧 멸종할 거라고 보죠. 근데 그것도 여러 섬들이 없어질 거. 몰디브 이런 데는 없어질 거다. 아유. 이런 얘기까지. 그럼 모히또를 어디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이 생존에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조건이 형성되는 게 진짜 아주 정교하다는 걸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애초부터 빅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이 속도로 이 팽창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하는 목적. 예.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조건들이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한 3가지 조건들을 본 것 같고요. 네. 다시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주엔 또 어떤 조건이 지구에 대한 조건 2가지 23.5도와 뭐- 온실 효과가 음. 있다. 네. 아주 가까운 예를 또 들자면 네. 지금 이 지구에는 사실은 뭐 오늘 하루만도 네. 아주 수많은 숫자의 유성이라고 하죠. 어. 이 돌덩어리들이 해서 막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어. 그렇죠.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별똥별. 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뭐 직경 수미터 정도만 되는 게 어. 지구에 떨어진다면 네. 그거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거의 수천 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이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돌덩어리들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대기입니다. 대기. 그렇죠. 대기층이 있어서 다가오더라도 이게 대기를 거치면서 마찰에 의해서 타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지면에 도달하는 돌덩어리들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그 별똥별이 타는 모습인가요? 그렇죠. 예, 이게 확 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구에는 그렇게 작은 돌덩어리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직경이 한 수백 미터에 달하는 것들은 충분히 대기를 뚫고 들어와서 지면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딥 임팩트인가요? 그렇죠. 딥임팩트. 예, 이런 영화들도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오는 이런 것들을 그려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커다란 돌덩어리들은 이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중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예.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도 크게 돼요. 그러면 커다란 돌덩이는 지구에 부딪힐 확률이 더 높은 거거든요. 작은 거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구에 멸망하지 않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왜요? 태양계 안에 진공청소기가 있어요. 청소기가 하나 있어요? 진공청소기 네. 어? 김남일밖에 모르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LG. 아이고 이 특정 김남일을 상표가 김남일을 진공청소기라고 한다는 거는 약간 굉장히 옛날 연식이 있으신 분이죠. 예, 연식. 네, 김남일. 네. 네. 2002년도에 네. 축구를 볼 만한 나이였어야겠죠. 네.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주가 아니라 이 태양계에 태양계에 진공청소기가 있다. 진공청소기. 그래서 큰 것들은 다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빨아들인다. 네. 안 막아줘도 되는 작은 것들은 그냥 통과시키고 네. 크니까 빨아들이는구나. 큰 거는 다 그 빨아들여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네. 직경 10m 이하의 것들은 사실 지구로 떨어져도 대기권 내에서 다 연소돼 다 갖고 걸러지죠. 이제 큰 영향을 못 주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리는 네.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이제 그 이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직경이 이제 한 60m 정도가 된다. 그게 이제 지구로 떨어지면 히로시마 원폭의 한 1000배 정도 1000배. 되는 파괴력을 가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해 주는. 오다가 경로를 틀어가지고 빨아들여죠. 네, 글로 들어가. 빨아먹혀요. 그러려면 이제 그 진공 청소기도 질량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이 또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 큰 질량이 크고. 커야 되네요, 진짜. 질량이 커야지 빨아들이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지구처럼 걔도 아주 큰 고체로 된 행성이라면 걔도 남아나질 않겠죠. 걔도 다 빨아들이는데 막 다 부딪혀. 어.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걔는 질량은 어마어마한데 기체로 되어 있는 행성이에요. 아.
아세요? 누군지? 몰라요. 그 바로- 그리스 신화의 어. 최고의 신의 이름을 딴 뭐죠? 주피터. 주피터. 아. 네. 머리가 지금 쭈삣쭈삣 서죠. 네. 주피터. 주피터. 맞나요? 이름하여 목성. 목성. 목성 맞아요? 주피터? 맞죠? 틀리면 또- 네이버 찬스 지금 써보셔서 네. 틀렸으면 네이버 찬스 한번 틀렸으면 편집도 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우리가. 네. 네, 주피터 주피터. 맞는 것 같은데. 아, 쭈삣쭈삣. 네. 주피터. 목성은요. 이 크기도 굉장히 크고 이 부피 그리고 질량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이 질량이 클수록 뭐가 크다 그랬죠? 중력이 커진다 그랬죠.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돌덩어리들이 지구로 막 향하다가도 목성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공청소기처럼. 하나님께서 진공청소기를 태양계 안에 두셔서 이 여러 가지 운석, 커다란 운석으로부터 지구를 또 보호하신다. 예. 부딪히면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죠. 끝납니다. 왜 끝나냐면은 일단 부딪히면은 왜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버섯 구름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확 피어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진동 자체보다도 더 생명체에 이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 대기를 다. 예, 먼지가 확 피어올라서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그럼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식물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을 수 없고 그렇죠.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는 거죠. 급격한 기온의 저하. 예. 그럼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에 이제 먼지들이 다 앉아서 이제 다시 잘 살 수 있는데도 이미 생명체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목성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있다. 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계속 빨아들여서 뭐 하나요? 빨아들여. 아까 기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목성은 그 기체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다 있겠죠. 아, 걔네들끼리 막 부딪히고도 그러겠네요. 또 친구야, 산산조각 나고. 쾅 부딪히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마 또 어. 과학자들이 목성에 도달할 수 있을 때 네. 목성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 하나님께 목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러면 근데 우리 영화 같은데 딥 임팩트 딥 이런 임팩트. 뭐 이런 영화에서는 왜 못 빨아들인 거지? 목성이요? 예. 뭐 그거는 그냥 가정이죠. 못 받아들였다는. 근데 약간의 가정이네. 확률로 못 받아들일 확률이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있겠죠. 그렇죠. 뭐 지나쳐 간다든지. 네. 마침 공전 궤도가 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어. 하필이면 엄청 빠른 속도로 어. 이 지구로 그 운석이 이제 온다든가. 아다리가 딱. 근데 웬만하면 다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근데 확실한 거는 네. 그래도 생명체 혹은 인류가 다 멸망하지 않을 거라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오실 때까지 때까지.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 지구는 이 운석이 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믿음이 있죠. 그렇죠. 네, 뭐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지구에 부딪히면은 이제 뭐 더 엄청난 온실 효과 혹은 온실 차단 효과를 그렇죠, 온실 차단. 내서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그 목성의 존재가 참 감사하다. 목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의 조건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구 내에 중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구 내의 중력, 그렇죠. 지구의 중력. 뭐냐면 이제 지구의 중력이라는 건 이제 빨아들이는 힘인데 네. 이 중력이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또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정도의 수준보다 더 중력이 강해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해로운 공기 요소들인 거죠. 암모니아나 메탄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사람이 온전히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이제 다 멸절하게 되는. 그렇겠네요. 혹은 중력이 더 많아지지 않고 느슨해져. 느슨해진다면은 이 중력이 붙들고 있는 수증기,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네. 그 수증기를 많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대기에 수분이 적어지게 되고 그럼 바다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기의 순환이라던가 뭐 물의 순환이라던가 아니면 온실 효과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기 다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는. 우주로 다 날아가? 다 날아가네. 지금 저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지금 딱 들리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데 숨 쉬고 있잖아요. 공기가 있고 막 여러 기체가 있는데 얘네가 그냥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거든요. 이 그러면은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 네. 뭔가요? 이 중에 원심력이죠. 원심력이지. 밖으로 막 나가면 돌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힘이 예. 작용을 하게 되죠. 어. 그런데 우주 공간으로 쫙 이 튕겨져 나가지 않고 지구에 딱 붙들려 있는 원인이 바로 중력이다. 중력이다. 예. 근데 중력이 너무 세면 저도 이제 알기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들 중에 산소라든가 80% 이상은 질소죠. 질소 그리고 한 20% 정도가 산소. 해봤자 한 1% 이내 이산화탄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 인체에 무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기 중에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은데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농도가 조금만 높으면 우리가 다 마시고 독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기 중에 알맞게 별로 농도가 이렇게 낮게 유지되느냐? 바로 이 절묘한 중력의 이 강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중력 좀만 높아지면은 그 암모니아 그 홍어를 거의 코에 달고 다녀요. 아이고. 이런 아. 엄청난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시겠네요. 천국인가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절묘하네요. 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좀 느끼는 게 각 조건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각 조건들도 또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들조차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뭐 하나가 틀어지면 나머지도 다 네. 틀어지는. 근데 이 각각의 힘들은 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이 각각의 힘들의 근원은 다 독립적이에요. 그렇죠. 얘네가 서로 딱 맞는 값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 그렇죠. 다 독립적이다. 그런데 그- 서로 토론해가지고 너는 이 정도 힘을 가져라. 네. 난 이 정도로 힘을 갖겠다. 네. 이런 게 아니라는 이런 거죠. 일이 없어요. 네. 그냥 처음부터 그 값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값이었는데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가졌을 때 지금과 같은 딱 이 기가 막힌 이 환경이 유지되도록 아주 딱 정교한 값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원은 독립적. 하지만 유지 자체는 상호 연관이 아주 깊은. 기체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더 다른 논증의 거리가 있나요? 훨씬 많죠, 많은데 많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미 이 시간적으로 이미 맞춰야 될 시간이 맞춰야 될 되거든요. 시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요. 말씀. 시간만 주시면 훨씬 네. 많지만 네. 아쉽게도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 몇 가지나 되기 때문에 네. 열거하면 열거할수록 이 점점 잠에 빠져들게 되는 또 근데 정말 들으면서부터 정교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잘 이제 이야기 거의 마칠 시간이 됐죠. 맞추려고 요거 근데 그러죠. 요걸 얘기를 꼭 해야 돼요. 할게 있어요. 네, 꼭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음. 이제 이렇게 우주가 정교하게 짜여진 것을 보고 우리는 진짜 이걸 정교하게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시에 요거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설계된 것 있잖아요. 정교하게 설계된 것은 그냥 만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을 갖고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은 그것을 설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교하게 설계된 이 우주를 보면서 그 정교하게 설계한 설계자가 이 우주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설계론적 논증이자 목적론적 논증이 되는 겁니다. 설계를 했다면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목적에 맞도록. 그렇죠. 그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설계하지는 안 왔다. 않았다. 성경은 그 목적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럼 이게 이제 우주론적 논증 안에 있는 이 우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우주론적 논증과 설계론적 논증이 굉장히 잘 조화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존재하는 우주의 원인만 있을 뿐 아니라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적을 목적이다. 가지고 있는 이 창조주다. 음. 요게 또 좀 설명이 돼요. 그러네. 그 설계를 봤을 때 목적이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원인과 목적. 네. 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원인을
제공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빅뱅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빅뱅과 그 다음에 이 설계를 정교하게 우리가 설명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목적론적, 설계론적 논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네. 도덕론적 논증. 논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편안하게 우리- 자꾸 기다려줘서 어떡하나요? 네. 그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생각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네. 또 이제 다른 편들 있잖아요. 들으시면서 이렇게 성경 연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목적이 목적이 있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네, 그 목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는 그런 좀 우리 청취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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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은 쉽다.